네이버가 2월 28일 본인의 공식 블로그에다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걸 알려줬어요. 해당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문맥적 이해를 기반으로 신뢰도 높은 출처의 문서를 검색 결과에서 더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바로 이 말인데요. 아마 이것만 들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번다는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랑이 분들, 주는사람입니다. 올해만 해도 제가 네이버 블로그로 1월 17일에 132만원, 1월 20일에 165만원, 3월 12일에는 600만원대, 또 이 중 네이버로만은 132만원 정도고요. 또 지난주 목요일인 이제 3월 13일에는 275만원을 벌었습니다. 참고로 이 돈은 앞으로 제가 매월 받는 금액이에요. 바로 이 방법은 네이버가 지난달에 발표한 이 내용에 연관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또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검색했을 때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네이버에 강서구 수학학원 이런 식으로 검색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쭉 내려보면은 여러 글들이 보일 거예요. 바로 여기에 글이 보이면 돈을 버는 겁니다. 한번 봐볼게요. 네이버에는요, 매월 이 단어를 몇 명이 검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이버가 직접 알려줍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강서구 수학학원을 검색하는 사람이 매월 250명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매월 250명이 강서구에서 수학학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디가 좋지? 하고 네이버에 검색해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수학학원을 알아보기 위해 검색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글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곳을 보고 뭐 연락을 하던가 할 겁니다. 이것만 들으면 아니 이게 내가 돈 버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블로그를 보고 찾아가면 누가 돈을 벌게 될까요? 한번 잠깐만 생각해 봐주세요. 강서구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돈을 벌게 될 거예요. 왜냐면 강서구 수학학원을 검색하는 사람, 그러니까 매월 250명은 여기 있는 블로그 중에 보고 만약에 어떤 학원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그 학원에 가볼 거고요. 그러면 학원을 등록하게 될 때 수학학원 원장님이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원리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돈을 버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250명이면 이 중에서 사실 딱 1%만 와도 2.5명이거든요. 그럼 한 달에 수업료가 대략 뭐 3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여기에 글을 대신 써주면 이 원장님은 얼마를 벌게 되죠? 최소 60만 원을 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걸 도와주고 돈을 버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도 사실 이 아이들이 한 번 와서 뭐 한 달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로그 자체만으로도 매출이 계속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제가 수학학원을 운영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했던 방식이에요. 제가 2020년도까지 이 방법으로 아이들을 꾸준히 모집했고 실제로 그렇게 제 수학학원 매출을 냈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그 당시 2020년도에 썼던 블로그 글이에요. 근데 심지어 더 대박인 거 뭔지 아세요? 이게 2020년도에 쓴 글이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도 이 블로그를 보고 수학학원이냐고 문의가 왔습니다. 보시면 이건 제 핸드폰에 통화 요약해주는 앱인데 보시면 수학 문의가 왔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뭘 하면 될까요? 수학학원 원장님이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만큼 벌 수 있었던 방법이고요. 또 네이버가 알려준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방법을 다시 보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건지 한번 다시 봐볼게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네이버에 강서구 수학학원 이렇게 검색한 사람이 매월 25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강서구 수학학원을 가고 싶어서 검색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강서구 수학학원을 검색했을 때 그때 보이는 블로그들을 보고 실제 그 학원에 가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는 이걸 도와주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는 세 가지를 도와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네이버에 강서구 수학학원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그때 내가 쓴 블로그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가던가 말던가 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내 블로그를 보고 클릭을 해야 됩니다. 클릭을 해야 결국에 그 학원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글을 쫙 읽고 나서 수학학원 원장님한테 문의하고 등록을 해야겠죠. 내가 강서구 수학학원 원장님한테 돈을 받고 글을 써줬다면 어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강서구 학부모님들한테 내가 쓴 글이 보여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학원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학원에 방문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강서구 수학학원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쓴 블로그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상위 노출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블로그로 돈을 벌려면, 네이버로 돈을 벌려면 이 상위 노출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걸 네이버가 알려준 걸 기준으로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최근에 네이버가 공개한 글을 한번 보면서 그걸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서를 평가하는 방식을 LLM을 활용해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좀 더 정교하게 AI 기술을 통해서 좀 이상한 별로인 글들을 걸러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글을 걸러내겠다는 걸까요? 그게 이제 다음 문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동 생성된 저품질 컨텐츠나 실제 경험에 기반하지 않고 광고성 도배글, 이런 것들은 검색 결과 신뢰도에 저해하기 때문에 이거를 판별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결국 이 말은 아무렇게나 작성된 글들 있죠? 그냥 막 뿌리는 그런 글들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네이버는 사실 요즘에 AI로 막 만들어진 자동 생성된 글, 얘네들과 미친 듯이 싸우고 있어요. AI가 나오면서 네이버에 그냥 자동화로 해놓고 막 미친 듯이 AI가 써주는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한 블로그를 제가 예를 들어 보여드리자면 뭐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글이 누가 봐도 이제 사람이 쓴 것 같은 글은 아니죠. 그리고 다른 글도 보시면 비슷한 글입니다. 너무 패턴이 똑같고 그냥 내용만 바뀌는, 그냥 학원만 바뀌는 그런 형태예요. 하나 더 봐볼게요. 이런 글도 있는데요. 여기도 학원 이름만 바뀌었지 사실은 거의 형태가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AI가 만든 막 미친 듯이 이상한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냥 광고를 드립다 해버리는 이런 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학원을 찾는 사람이 학원을 아무리 찾으려고 검색을 해봐도 자기가 원하는 학원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없게 된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좀 느끼셨을 거예요. 뭐 좀 찾아보려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사실 싹 다 광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뭔가 검색하고 싶지 않아지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은 네이버를 잘 안 쓰겠죠. 그래서 네이버가 이렇게 막 올려놓은 광고 글들을 싹 다 날려버리겠다, 이런 경고하는 글을 최근에 올린 겁니다. 그 뒤로 마저 좀 읽어볼게요. 신뢰도 높은 출처의 문서를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자동 생성된 컨텐츠나 실제 경험에 기반하지 않는 도배글, 이런 거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어떤 글을 쓰라고 한 걸까요? 사실 이게 훨씬 중요한 건데요.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 생성된 게 아니라 어떤 글을 좋아하겠어요? 사람이 직접 쓴 글을 당연히 좋아하겠죠. 또 실제 경험에 기반하지 않는 걸 없애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제 경험에 기반한 글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학원 원장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학원 원장님의 학원에 관련된 글을 쓰는 건 그것도 결국 광고글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나 저희 수강생들이 업체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그 학원을 대신해서 작성해주는 블로그는요, 광고글이 맞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달라요. 우리가 학원 원장님을 대신해서 쓰는 블로그, 이거를 우리가 브랜드 블로그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방금 본 곳에는 분석수학 선두학원, 목동 세이노 학원, 이런 학원들은 아예 블로그 명에 자기 학원 이름을 적어놨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브랜드 블로그라고 부릅니다. 내용도 보시면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뭐 분석수학 선두학원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예 내가 학원이다 라는 걸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안녕하세요 뭐 선두학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학원인 것처럼 글을 썼지만 이게 실제로 자기 학원 자체에서 운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 글을 선생님들이 직접 쓰기보다는 대신 써주는 사람한테 부탁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일을 우리가 브랜드 블로그 대행, 이렇게 불러요. 바로 이 일을 우리가 대신해주고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은 원장님이나 사장님이 있다면 그분들을 대신해서 그 사장님이나 원장님이 되어서 글을 써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어쨌든 광고글을 싫어하는 거고 원장님이 직접 쓰던 아니면 원장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쓰던 어쨌든 내용 자체가 학원 홍보를 하는 거니까 홍보글 아니냐? 그럼 네이버가 싫어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당연히 우리 학원 오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긴 하니까 홍보글이 맞긴 맞아요. 근데 네이버가 싫어하는 건 홍보글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네이버가 진짜 싫어하는 건 홍보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이버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는 글,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너무 별로인 글을 싫어하는 거죠. 왜냐면 네이버에 오래 못 머물면 당연히 네이버는 돈을 못 버니까요. 그래서 아까 그 광고 글을 다시 보시면 이런 글은 사람들이 오래 안 보거든요. 당연하겠죠. 여러분도 사실 이 글을 오래 보고 싶나요? 안 보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오래 보지 않을 글들을 싫어하는 거지 홍보글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래 보냐? 바로 도움이 돼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도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일단 아까 다시 강서구 수학학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네이버에 강서구 수학학원을 검색한 사람은 뭐가 궁금한 거냐? 이걸 생각해보면 강서구에 있는 수학학원 중에 어디가 좋지? 이걸 궁금해서 아마 검색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강서구 수학학원 정보가 필요한 거죠. 이걸 검색한 사람은요. 그래서 강서구 수학학원에 있는 원장님이라면 내 학원을 알리는 것 자체가 홍보기는 하지만 그 사람한테 어때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애초에 그런 걸 찾고 있었던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그냥 나는 저 이거 잘해요, 이거 했어요, 우리 이런 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당연히 그 사람한테 도움되지 않아요. 대신에 그 검색한 사람, 그 학부모가 내 아이에 맞는 학원을 찾고 있다면 나는 어떤 학원이고 또 이런 부분을 내가 이렇게 잘 알려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학원 홍보가 아니라 학원 정보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와주고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브랜드 블로그 대행이라고도 부르고요. 좀 더 큰 범위로는 마케팅 대행 부업이라고 말을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케팅 대행 부업이 뭔지, 또 정확하게는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네이버로 돈을 번다는 건지 이런 걸 알려드렸는데요. 혹시나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2시간짜리 무료 강의랑 전자책을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혹시나 해보고 싶다면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